일단 설사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소화가 잘 안 돼서 오는 설사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대사장애, 그 중에서도 아까 지은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흡수 장애가 있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잘 판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박수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냉하다거나 아니면 우리 이대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열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거를 좀 잘 알아보시고, 또 이게 배변 횟수가 얼마큼 되는지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거기에 너무 배변 횟수가 많고 설사로 인해서 내 몸이 처진다. 이거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요. 아주 급성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심각한 병이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빨리 뭐 인근의 한의원에 가시건 아니면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된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난 대변을 보긴 보는데 대변이 묽어서 이게 싫다. 그걸 치료해야겠다 싶으시면 일단은 뭐 인근에 왕뜸을 하는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왕뜸과 병행해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감초라는 약재도 많이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좀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 내가. 소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설사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백출이라는 약재를 사용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분께서 맥주나 토마토를 먹으면 특히 설사를 더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본인이 냉한 체질이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몸을 많이 데펴줄 수 있는 뭐 건강 같은 약재를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혹시 내가 설사를 하면서 요즘 살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또 병인데 설사는 많이 하는데 살은 빠지진 않고 있어요, 딱히. 그렇다고 그러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좀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몸에 너무 수분이 너무 많아서 몸에서 배출시키느라고 나오는 설사 같은 경우는 거기 뭐 약재 중에서 우리가 복룡이라는 약재를 이용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신다고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좀 대장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는 요가라든가 스트레칭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먹는 거 항상 신경 써주시고 지속적으로 한의원에 나오셔가지고 치료 받으시면 얼마든지 설사는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꾸준한 치료로서 설사를 잡고 뭐 묽은 안 쌓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성 원장님.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뭐 배탈이 나면은 와인 한 잔 먹으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게 실제로 맞는 말인가요? 틀린가요? 네, 와인을 한 잔 먹으면 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술이라는 이제 열을 좀 내는 뭐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그 효능을 빌어서 우리가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냉해서 오는 것들이면 와인을 한 잔 한다거나 아니면 소주를 한 잔 해가지고 좀 혈액순환을 시키고 몸을 히팅시키면서 좀 좋아지게 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설사는 뭐 냉해서 온다거나 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와인이라든가 술을 이용하는 방법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각 원인별로 설사의 원인이 각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저는 생활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허하고 냉에서 나온 설사 같은 경우는 배를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 생수보다는 뜨거운 보리차 이런 걸 드시고, 그다음에 식후에 매실차나 생강차 같은 몸을 좀 따뜻하게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차를 좀 드시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한의원에 가셔서 뜸 치료를 받는다든지 집에서 핫팩을 대시거나 이런 반신욕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앞에서 원장님께서 그 습열, 그 뭔가 열이 쌓여서 나온 설사 같은 경우는 몸에 너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그거를 한방에서는 고량훈이라 그러는데, 너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신다든지 그런 거 좀 삼가하시고 우유나 유제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맥주하고 토마토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제 좀 반응을 보이시니까 당연히 본인이 자극을 받아서 안 좋은 음식은 피하는 게 당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어떤 장 근육의 어떤 불수의적인 운동 때문에 사실 새벽에 설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뭐 엄마 손은 약손 하듯이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따뜻한 핫팩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면 훨씬 설사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그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몇 가지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가끔 이제 상식으로 뭐 통해지는 게, 무조건 배가 차면은 설사를 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설사 자체만으로 이게 찬지 아니면은 너무 뜨거워서 생기는 설사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 몸이 너무 대장 부위가 너무 열이 많아도 약간 사막화 돼가지고 사막에서는 물이 잘 흡수되지 않는 것처럼 물이 들어가가지고 대변에 있던 어떤 그런 수분들이 재흡수가 안 돼서 열성 설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아까 지은혜 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내 몸이 너무 차가워서 또 수분을 또 흡수 못 해가지고 생기는 설사가 한성 설사인데 원인은 두 가지가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설사 양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고 약간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 아랫배 무조건 내가 설사를 하니까 아랫배가 차서 그럴 거야 그러시면서 너무 그 무분별하게 데피신다고 데폈는데 왜 계속 설사를 하지? 그러신 경우도 좀 잘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몸 안쪽에서 아까 지은혜 원장님 말씀하신 게 습담 같은 것들이라든지 어열 같은 것들이라든지 몸 안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기전 자체가 한토화 3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부로 빼내거나 토해내서 빼내거나 아니면 대소변으로 빼내는 건데 이렇게 대소변으로 습담이라든지 어열을 빼내는 거를 무분별하게 너무 막거나 혹은 내가 설사를 하니까 지사제로 막아버려야지. 그럼 몸 안에서 부글부글 자꾸 끓고 열이 너무 내려가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지켜봐가면서 무분별하게 막지 말고 이게 왜 생긴 설사인지 그거를 일단은 잘 감별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 그 장이 너무 약해서 이제 생긴 설사다. 요렇게들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요 장이 약해서 생긴 설사 같은 경우는 아랫배가 약간 차서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 소화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슴이 좀 그득할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가슴 두근두근거리는 증상도 같이 동반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장이 너무 약해서 생긴 설사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아랫배 쪽을 조금 데펴주는 처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성 설사 같은 경우도 심장이 열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가슴 두근두근거림과 함께 그 설사 횟수가 더 심하게 더 많아지게 되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약간 자감초 같은 이런 약재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하는 처방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습담이 많이 쌓이고 어열이 많이 쌓인 설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이렇게 사하제라고 해가지고 몸 안쪽에서 이런 어열이라든지 찌꺼기를 더 배출시켜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설사를 막지 않고 더 많이 배출시켜주는 대왕이라든지 이런 약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대왕이라든지 이런 약재를 사용을 했을 때 내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너무 쇠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왕이 좋대 몸에서 빼내야지 이러면서 무분별하게 복용을 하시게 되시면은 기력이 너무 쇠해져가지고 기력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탈진을 하시거나 병세가 더 깊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요 설사 하나만으로 이거는 차갑구나 이건 뜨겁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무분별하게 약을 복용을 하시지 마시고 인간 한의원 가셔가지고 이 설사가 도대체 왜 생기는 설사인지 내가 이렇게 몇 달 동안 몇 년이 고생했는데 왜 생기는 건지 그거를 조금 더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설사로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만성설사 혹은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 우선 그러면 설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몸의 그림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위장에서부터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음식물들이 입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그것이 부숙돼서 또한 소화 흡수되고 그다음 그 거쳐진 찌꺼기들이 이제 대장에 머무르는 동안 대장에서는 그 머무른 찌꺼기들이 수분이 흡수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장에서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수분을 그대로 머문 상태로 나오는 것이 이제 설사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매일 아침 묽은 변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 몸에서 뭔가 수분이 굉장히 흡수가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한의학적으로 그 이유를 먼저 풀어보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아침 묽은 변을 보시는데 잔변감은 있는데 통증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사를 판단을 할 때 설사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게 변이 얼마나 묽은지 얼마나 단단한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배변의 횟수나 물기 정도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지금 배변의 횟수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은 조금 확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대신 매일 아침 변을 보신다는 것, 묽은 변을 조금 보신다는 것, 그 다음에 뭔가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으시다는 것, 그 다음에 밤에 무언가를 먹고 자면 아침에 더 심해진 것, 이런 것들을 몇 번쯤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설사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먹어서 또한 이제 몸에 뭔가가 넘쳐서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에 가득 차니까 이것을 몸이 빼려고 나쁜 것들을 밖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습열설사 혹은 습설사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너무 몸이 약하거나 비위나 신장이 허해서 냉해서 이것들이 이제 이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우리 몸에 있는 몸으로 들어간 음식물들을 소화하고 흡수시킨 능력이 떨어져서 그대로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넘쳐서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최대한 대사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또한 들어가는 것들을 줄여가지고 잘 배출되게 더 도와주면 되겠지만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유추를 해보건데 조금 비위가 허하거나 혹은 신장이 허하신 경우가 아닐까 유출해보는 것이 한의학 쪽에서는 아침에 이른 설사 혹은 새벽에 나오는 신설 이런 설사들을 조금 허하고 차고 냉해서 나타나는 설사라고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서예요. 특별히 또한 체중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과체중이거나 이러시지는 않으니까요. 또한 음식들도 드신 음식들의 종류를 보면 굉장히 차고 냉한 음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맥주나 생과일 이런 것들은 한의학 쪽에서도 차고 냉한 음식들이에요. 보통 저희가 따뜻한 음식은 들어가면 그대로 소화 흡수가 잘 되지만 차고 냉한 음식들은 들어가서 한번 우리 체온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하려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비위가 허하다, 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한의학적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변증을 통해서 만성 설사인 경우를 많이 구별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비위가 허한 경우, 이것은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설사 같은 경우도 음식 먹은 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수분 혹은 이제 수분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필요한 음식물의 영양소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비위가 허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비보다 신장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원천적인 냉기가 더 많아진 것들을 신허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새벽설, 신설 이렇게 표현해서 따뜻한 약재들을 또한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설사예요. 이런 것들은 간비불화라고 하는데 스트레스에 의해서 뭐 이렇게 너무 예민해지거나 긴장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설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풍기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변증에 따라서 하는 치료들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